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 알아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맞이 준비에 한창인 로펌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데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신예림 기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복도 외벽은 떨어져 있고 지하는 얼마 전 내린 비에 잠겼다 물이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집 내부도 마찬가지. 화장실 벽면 타일은 언뜻 보기에도 크게 갈라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단전과 단수도 일상입니다. 대학원생 이솔 씨는 3년 전 당시 신축 빌라던 이 집을 계약했습니다. 통학을 위해 월세집을 알아보던 중 계속해서 전세를 추천하는 부동산의 말을 들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한테 이 집 처음 얘기할 때 본인이 임대인이랑 친분이 좀 오래됐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바보같이 착하고 정말 천사 같은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얘기를 할 때 이 위치 시세가 50, 60억 정도라고 그 당시 제가 계약할 때는 얘기를 해주셨었고 학교 근처이고 또 신촌역도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라서 시세가 높을 거다. 혹시나 경매가 들어가도 근저당이 조금 있긴 한데 연희동 평균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뭐 선순위여서 보증금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거다. 최우선 변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집으로 처음 경매 개시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도 꾸준히 연락하던 임대인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깨닫게 된 것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이 9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발생한 신촌 대학가 일대입니다. 이 씨를 포함해 피해 입은 사람만 95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연희동에 7채, 구로 병점에 각각 1채. 이들 모두 순식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31세. 대부분 집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더욱 꼼꼼히 살피고 몇 번씩 확인도 했지만 사기 범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중에 경찰도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20대인데 사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중개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초기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 그리고 뭐 계약서 작성하는 거 외에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없다가 막상 경매가 개시된 후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연희동은 대학가의 역세권. 언제나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임대인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는 일.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안 돼요. 저희가 사실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보통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사실 그 집주인에게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에다가 압류하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 연희동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건물들 유찰이 5회, 6회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막 5억, 10억씩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금액은 그럼 1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근저당 빠지면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선순위분들도 막상 압류를 걸고 나서 본인이 받으려고 압류를 건 건데 후회를 하시게 되고 후순위분들이랑 사이가 또 틀어지게 되고. 정부에서 특별법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제도적인 허점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시행이라 피해자들은 더욱 조급한 마음입니다. 경매 유예가 사실 저희한테는 솔직히 그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선이잖아요. 유예가 풀려서 재신청할 때 조금 쉽지가 않았거든요. 유예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대환대출도 자꾸 어디 은행 가면 안 된다, 전담 창고 있는 은행 가도 안 된다,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거절당하니까 특별법 혜택이 사실 내년까지인데 대환대출을 급하게 하기는 했지만 반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방법도 은행 직원분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부동산이 불송치가 됐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저희 같은 부동산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언론 나가고서 그제서야 다시 재보완 수사가 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약간 그런 형사적인 차원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혼 자금, 열심히 모은 적금, 부모님 노후 자금,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표했고 이제 시행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 사기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전세 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저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제2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 회수가 골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아 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자는 겁니다.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6월 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대출을 제공하고 경매를 통해 집을 구매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며 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LH가 집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과정에 사각지대가 있어 현행법으로는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18,000명 정도의 피해자 인정이 됐습니다. 한 달에 1,500명, 하루에 50명 꼴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특히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은 취지에 맞지 않는 차별이 존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법에는 다가구 주택은 어떤 정책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여러 정책에서 제한되고 있고요. 경매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는 대환대출이나
무이자 분할 상환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경매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는 역시 금융과 관련된 정책에서 사실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또한 신탁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꼼수 수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탁 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회사가 그 임대차가 돼서 그 월세로 임대사업자들이 그 담보신탁에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한 4, 5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임대차가 됐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신탁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유형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임대인은 위탁자에 불과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임대인과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신탁법 역시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탁법이 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신탁 사기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신탁법 체제가 조금 현재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신탁법 좀 손을 봐서 신탁사가 임차인과 계약을 하도록 이게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 하면 많은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나아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새로운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기막힌 신종 전세 사기 요즘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하는 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전세 관련 사기 분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맡으셨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실까요? 실제로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종종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어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상담을 했던 사례는 결혼을 앞둔 부부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원룸에 다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빼야 그걸 합쳐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가해자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거예요. 두 부부가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작부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이제 신탁된 부동산 같은 것들 이제 실소유자가 나랑 계약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탁사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도 못 받고 그 임대의 목적물에서도 쫓겨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 사기 수법도 갈수록 좀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신종 사기 수법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이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로 유형이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잠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보통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 등기부 따로 떼어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가 끝날 때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바뀌고 그리고 잠적해버리고 돈을 돌려줄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새로 바뀌는 변경된 임대인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실제로 이제 노숙자나 뭐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던가 심지어는 사망자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처음에 시행이 되면서 이 정부와 피해자 간의 갈등이 좀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먼저 구제를 해주고 정부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에게 뭐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정부는 사실 선구제를 해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선을 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뭐 저리대출이라던가 뭐 대체주택 마련이라던가 그리고 경매할 때 뭐 우선 매수권 같은 것들 이제 인정해주는 좀 간접적인 구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가 좀 직접적으로 구제를 받았다 이런 느낌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려면 좀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세 사기를 지금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려면 어떤 것에 좀 유념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실 임대차 보호법상의 허점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발생 시점과 관련 없이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대차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좀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인의 뭐 체납 정보라던가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채권, 임대차 보증금, 채권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부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설명 의무들을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게 전세제도가 사실 존재하는 한 이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이제 권리관계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같은 것들이 가입이 가능한 그 집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하게 넣으셔서 좀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운영사 로엔컴퍼니가 최근 슈퍼 로이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법률 비서 서비스를 통해 법률가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대화창에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답변이 띄워집니다. 판례 검색부터 고소장 초안, 최후 변론서 작성까지 간단한 작업만 거치면 금세 필요한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로엔컴퍼니가 이번 달 새롭게 출시한 슈퍼 로이어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AI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슈퍼 로이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률가 여러분을 AI 시대로 안내할 가장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법률비서 서비스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아닌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 법률 리서치부터 법률 문서 초안 작성과 요약, 문서 사건 기반 대화가 가능합니다. 사무적인 법률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률가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서면 관련된 업무들, 그러니까 판례 법령 리서치라든지 서면 초안을 작성하거나 서면을 검토하거나 요약하거나 뭐 분석하는 이런 일들을 슈퍼로이어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슈퍼로이어를 통해서 변호사들은 업무 생산성을 높여서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홀루시네이션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으로 한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던 로엔컴퍼니. 이번 슈퍼로이어 서비스는 관련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나가는 답변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의 사용이 특정한 법령 위반이나 변협 내부
규정의 위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로이어 서비스를 통해 추후 아시아권 국가를 넘어 리걸테크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 안으로 우선 국내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달 서비스를 시작한 슈퍼로이어는 출시 9일 만에 가입자 수가 1,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검찰 수사와 재판 그리고 검사 탄핵 정국 나아가 해병대원 사망사고 특검법까지 전국 이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인데요. 그만큼 검찰총장은 여야가 전국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검찰총장이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곧 시행이 되는데 로펌들도 새로운 시장에서 고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떤지도 양윤석 변호사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9월 15일 날 끝나는데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 총장의 임기를 약 2달 앞두고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이 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최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네.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지명한 다음에 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은 이 변호사나 판사 출신들이 또 맡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검찰총장은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게 또 판사나 변호사도 검찰총장을 맡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검찰청법에 의하면 네.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재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나 변호사도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다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도 동일하게 임명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은 검사만 해야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이 비슷한 경우인데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검찰로 들어와서 검사장까지 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경우인데 일단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현 로스쿨 제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검사 임용은 신규 검사 제도와 경력 검사 제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신규 검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쿨 재학 중에 검사 임용 시험에 통과를 하고 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검사에 임용하는 절차이고 네. 경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검사로 지원을 해서 네. 임용이 돼서 검사의 길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 대부분은 이 검사 임용 후에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네. 다시 경력 검사로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올해부터는 이 경력 검사 제도에 있어서 필기 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네. 서류와 면접만으로 경력 검사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이 법 질서 유지와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검찰총장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일단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네.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검사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공소를 유지하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일단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 이 현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좀 돼야 할까요? 예, 일단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청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나 여러 사안을 좀 면밀히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추천위원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이 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당연직 위원은 이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세 회장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비당연직 위원은 또 정 전 총장 외에 그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 또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이 로펌도 새로운 시장에 대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단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법은 투자자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뭐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예, 그 취지는 그렇고 어떤 뭐 주요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규정이 있고요. 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과 인가 요건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거래소가 좀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의무를 또 규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투자자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의심 거래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본시장법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뭐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거나 뭐 사기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겼고 그래서 이 로펌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눈여겨보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여러 가지 의무나 뭐 부가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공백으로 있었던 이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규제를 한다거나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분쟁을 좀 미리 예방한다든지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로펌이 좀 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준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10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좀 여러 법무법인을 보면 네.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기존에 있었던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증가하는 법률 자문에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나 규제, 뭐 검찰의 수사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티크 펌이라고 불리는 뭐 강소 로펌도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영입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 시행 이후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그리고 금융당국은 어떤 점에 주목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 쪽의 이슈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양윤석 변호사님과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